안녕하세요.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. 오늘은 기아의 소렌토 MQ4 2.2 디젤 사륜구동 모델을 일상 주행해서 한번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는 이제 2.2 디젤 엔진에다가 8단 습식 스마트 스트림 DCT 변속기를 갖고 있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좀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루는지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가지고 좀 파워트레인의 완성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하면서 지금 천천히 움직여 보고 있는데요. 그냥 평상시처럼 가속 페달을 밟으면 주행의 감각이 어떤 방식이 다른 변속기라는 생각은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클러스터에 그냥 지금 몇 단으로 주행 중인지 그 숫자가 좀 친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좀 마음에 드네요. 자, 좀 막히는 대로 지금 들어왔는데요. 여기서 좀 차를 움직여가기 시작할 때 출발 감각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1단에서 차를 움직여 나갈 때 좀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은 반클러치 상태를 굉장히 좀 길게 시간을 하고 있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. 그리고 지금 움직여서 굉장히 낮은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기어 단수로 빨리빨리 좀 변속 단을 올리네요. 그런 움직임이 좀 눈에 skup니다. 지금 속도가 30km인데 벌써 4단을 가리키고 있어요. 차의 엔진의 출력은 한 1500rpm부터 넘어서 1500rpm을 넘어갈수록 좀 토크가 확 높아지는 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변속기는 굉장히 좀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출발할 때 감각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.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에 익숙한 분들에게 좀 또 다른 적응의 필요성을 주지 않게 그렇게 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노면이 불규칙할 때 좀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소음 자체는 굉장히 잘 틀어 막혀져 있는데 바퀴와 노면이 칠 때 충격음은 좀 쿵쾅거림까지는 좀 그렇지만 좀 쿵쿵거림, 그런 것은 좀 잘 실내에 들어오는 편입니다. 그리고 지금 별다른 조작을 안 했는데 기어 변속이 이제 아래로 되면서 좀 속도를 확 높여갈 때 느낌도 굉장히 좀 경쾌하네요. 일단 이 차는 1열 도어까지는 이중 접합 유리가 돼 있어 가지고 외부의 소음은 좀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, 실내로. 그게 적용되지 않은 2열의 느낌은 어떤지는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앞좌석 공간에서만큼은 소음 차단은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. 지금까지 8단 DCT 변속기는 굉장히 좀 무르익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. 자체적으로 처음 만들어 본 8단 습식 DCT인데도 불구하고 동력 전달이 굉장히 매끄럽게 되고 또 빠릿빠릿합니다, 되게. 자, 이제 주행 중에 오른발에 힘을 주면 순식간에 기어가 낮아지면서 RPM을 치솟는데 그때도 전혀 차의 어떤 울컥거림은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있어요. 굉장히 삽시간에 차에 삽이 한 자루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삽시간에 좀 이루어집니다, 그런 동작들이. 1500에서 아까 2000으로 올라갈 때 RPM 올려갈 때 조금 힘이 증강이 많이 느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에서 좀 출력 상승이 굉장히 좀 힘이 좋은 차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. 그리고 이 노면 변화에 대해서 일단은 이 차의 하체 세팅은 좀 노면의 짜잘한 그런 변화를 이렇게 좀 흡수해버리는 그런 것보다는 자잘한 움직임들을 굉장히 운전자에게 다 고스란히 좀 전해줍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거짓말 못하는 친구를 둔 것 같은 그런 하체 움직임이 있습니다. 조금 더 타봐야겠네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프트업이 일찍 이루어집니다. RPM을 좀 굉장히 안 쓰고 바로바로 올려버리네요. 특히 주행하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조금이라도 뗄라 싶으면 바로바로 기어를 그 속도에서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어 단수로 바로바로 들어가 버리네요. 그렇게 하는 일련의 동작이 굉장히 좀 안정되어져 있습니다. 부드럽고요. 자, 이제 잠시 뒤에는 한번 여기 램프를 좀 돌아 나가 보겠습니다. 그랬을 때 느낌이 좀 어떤지 한번 좀 볼게요. 일단 램프에서 불은 안 켜지고요. 이 차는 좀 스티어링을 많이 감아야지 됩니다, 보니까. 그래서
이 조향을 한 양에 비해서 바퀴가 좀 덜 꺾여지는 것 같이 그렇게 조향이 되네요. 지금은 뭐 속도에 따라 언더스티어, 오버스티어 성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조향의 비가 좀 그러니까 무디게 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? 스티어링을 많이 감아줘야지 원하는 각도의 그 앞바퀴 움직임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할 때 어쨌든 속도에서 제일 높일 수 있는 단수로 그 RPM을 최대한 떨어뜨리면서 주행을 하는데, 그 높은 단수에서 RPM을 올려갈 때 그때 그 좀 엔진의 부조 같은 반응, 그런 게 좀 있을 법도 한데, 일단 다른 데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전해지지가 않고요. 이 스티어링 휠에 아주 미세하게, 그러니까 아주 낮은 RPM에서 고단 기어로 이 속도를 올려갈 때, 그때는 잠깐 그런 떨림이 좀 전해지긴 합니다만, 뭐 그것도 억지로 찾아낸 그런 단점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2.2 디젤 엔진과 8단 DCT의 조합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. 이렇게 그냥 그 규정 속도대로 다른 차의 흐름을 따라서 갈 때는 굉장히 좀 그 고급스러운 차에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치는 부분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요 자잘한 요철을 다 운전자에게 좀 전해주는 거, 운전자의 몸에 전해주는 부분은 좀 걸러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남기게 됩니다. 그리고 지금 그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켜고 가고 있는데요. 이 차가 이제 미세하게 조향을 조절을 자동적으로 하잖아요. 그렇게 했을 때 약간 요 그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좀 몇 단계로 소소하게 좀 이렇게 미세하게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좀 그렇게 끊어가면서 동작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. 좀 이 회전이 좀 유연했으면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있지는 않습니다. 이 차에서 그런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. 또 운전하면서 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은 너무 기본적인 거긴 한데, 그 기본적인 거를 좀 잘 만들어 놨습니다. 어떤 부분이냐면 그 외부 그 도어 미러의 그 사이즈가 굉장히 좀 그 눈에 그 시야 각이 편안합니다. 그 아래 위의 높이도 그렇지만은 이 좌우의 폭이 이 차의 좌우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최대한 좀 잘 보여줄 수 있게 그런 크기로 좀 되어져 있어서, 또 이 볼록 거울로 되어져 있어 가지고 좀 전체적인 상황을 잘 살피면서 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좋고요. 방향 지시등을 켜면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, 사각지대를 안에 이제 그러니까 후측방 모니터가 클러스터에 보여주는데, 굳이 그게 필요가 안 느껴질 정도로 이미 그 기본 미러의 그 각도가 가는 이 시야각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실내 인테리어 부분을 보면 이 대시보드 윗부분이 좀 가죽 마감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그 아랫부분은 사실 좀 플라스틱이거든요. 전체적으로 좀 블랙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, 여기에서 요 송풍구 주변에 요런 그 무광 그 은색의 마감이라든지 블랙 하이글로스라고 해야 되나요? 요 센터 콘솔에 그런 마감들은 일단 조화롭기는 한데, 여기 어떨 때 조금 안 좋으냐면은 옆에 창문을 통해 가지고 좀 햇빛이 좀 정면으로 여기에 비추게 될 때, 그럴 때는 좀 운전자의 눈에 좀 반사를 좀 일으킵니다. 좀 잠깐씩 그렇게 좀 운전자의 운전을 좀 방해하는 경우가 이 트림의 마감의 경우에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네요. 그리고 이 8단 DCT가 또 어떤 때에 좀 장점을 발휘하냐면은, 이렇게 좀 낮은 속도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는 아무래도 가속 페달을 밟았다 떼었다를 수시로 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반응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른데, 또 밟고 놓고 할 때에도 이 좀 울컥거림을 없앴습니다, 차에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 다판 클러치 내에서 최대한 좀 그 반응을 그 흡수해버리는 그런 장점을 지녔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의 도로 상황에 맞게 그렇게 좀 세팅이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칭찬해야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벨로스터 N에서는 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. 나중에 한번 뭐 기회가 있겠죠. 지금처럼 아주 낮은 속도로 운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완전히 멈추면 엔진 RPM이 아이들링 스피드로 좀 떨어지면서 동력이 풀리는데, 지금 이 8단 DCT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차가 완전히 멈춰 있는 동안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서, 멈춰 있는 동안에는 크리핑이 일어나지 않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야지 그때서야 이제 동력이 연결되면서 좀 크리핑이 생기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. 그리고 좀 이 차에서 또 잘 만들어졌던
좋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아이들링 스탑앤고로 해서 엔진이 꺼질 때 굉장히 좀 반응이 좋습니다. 이렇게 엔진이 완전히 멈추면 이렇게 엔진이 꺼질 때 보통 디젤 엔진 차들은 많은 경우에 저 엔진이 완전히 정지하면서 좀 푸드덕거리는 듯한 무슨 수탉도 아닌데 그런 약간의 그 떨림이 있는데 얘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없앴습니다. 그래서 멈출 때 엔진이 꺼질 때는 반응이 굉장히 이제 좋고요. 발을 떼서 움직여 보면은 이제 엔진의 시동이 다시 걸릴 때는 약간의 진동이 요 스티어링 휠에 전해지기는 하지만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그 대신에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섰다가 엔진이 꺼졌다가 다시 갈 때 이렇게 바로 엑셀의 페달을 밟으면 약간 쿵 하는 그런 변속기에서의 충격이 좀 있어요. 이 차가 이렇게 엔진이 자동으로 꺼졌다가 켜질 때에는 바로 급하게 엑셀을 밟지 마시고 0.5초에서 1초 정도만 계셨다가 부드럽게 좀 그 가속 페달을 밟아 주시는 게 더 좀 차를 부드럽게 스타트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엔진의 시동이 걸리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때에서 좀 엑셀을 밟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. 뭐 이렇게 차에 신경 쓸 게 많냐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의 설정이 이렇게 돼 있다면 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조작을 해 줘야겠죠. 이 차는 설정이 왜 이래 이렇게 좀 마냥 불평하는 것보다는 좀 그거를 적당히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. 여기 이제 전방 차량 출발 알림도 잠깐 이렇게 그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티를 냈습니다. 이렇게 차가 멈췄다가 출발할 때는 확실히 1단에서 좀 반클러치 상태가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는군요. 그래서 악셀 페달을 밟든 안 밟든 간에 차가 울컥거리지 않게 그 좀 하려고 그 세팅을 많이 좀 그렇게 다듬은 게 좀 느껴집니다. 우리나라 주행 상황에 굉장히 맞게 그렇게 좀 8단 DCT가 특히 이제 가다서다 반복할 때 좀 굉장히 잘 세팅이 되어 있네요. 하나 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가 마치 여기가 눌릴 것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. 제가 잠깐 카메라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좀 눌릴 것처럼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 아래나 위로 이렇게 해줘야지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조금 재밌게 느껴집니다. 이게 눌리지 않는다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막히는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좀 켜봤습니다. 앞차 반응이 얼마나 좀 잘 따라가고 잘 멈추는지 그걸 좀 보느라고요. 일단은 뭐 거의 앞차랑 평행 세계를 유지하는 정도로 그렇게 좀 되네요. 앞차가 멈추니까 이렇게 멈췄습니다. 이렇게 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도 변속기는 울컥거림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평소와 같이 좀 그 기어를 빨리빨리 위에 단수를 올리네요. 그런 점이 좀 보입니다. 이 차도 지금 올림픽대로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올리니까 HDA 표시가 이렇게 클러스터에 나네요. 제 앞차를 따라서 이제 멈췄습니다. 그리고 이제 3초가 지금 넘었는데 혼자서 알아서 출발을 할지 한번 좀 볼게요. 출발을 하네요. 이런 점은 되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3초까지는 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걸 따라 했다가 그걸 넘으면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차를 재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이 HDA를 켜고 있을 때는 좀 그렇지가 않아서 좋네요. 지금 앞차가 완전히 멈춰서 한번 좀 있어 보겠습니다. 어떻게 되는지. 지금 3초가 훨씬 넘었는데 자동으로 앞차가 움직이니까 자동으로 차를 출발을 시키네요. 좀 HDA는 좀 쓰면 쓸수록 좀 물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현대, 기아, 제네시스든 간에 이 반자율 주행 기능과 관련해서는 어떤 차종이든 간에 좀 꼭 그 옵션을 고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제 자신이 좀 촌티를 벗는 주이긴 한데 최근에 나오는 뭐 현대, 기아, 제네시스 차량들은 크루즈 컨트롤을 켜는 게 좀 단계가 간소화됐죠. 전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먼저 누르고 속도를 맞추는 단계를 해야 이제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 단계만 누르기만 해도 바로 활성화가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세팅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그 간소화가 됐습니다. 마치 연말정산 같이 그렇게 된 점은 좀 편리하네요. 자, 이제부터는요 지금까지 에코 모드로 탔었는데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변화를 좀 체크해 볼게요.
네, 스포츠로 바꿨습니다. 일단 뭐 클러스터에 좀 그 바늘을 그 속도계랑 타코미터 바늘을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좀 빨갛게 그렇게 한 게 재밌네요. 좀 차를 한번 좀 가속 페달을 조금 자극해 보겠습니다. 제 멘트가 너무 자극적이었나요? 가보겠습니다. 일단은 좀 보니까는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도 이 다운시프트가 아주 이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. 그 대신에 그 같은 단수에서 좀 더 좀 엔진 파워를 더 좀 이렇게 크게 일으키는 것 같아요. 기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엔진의 반응을 좀 적극적으로 그 바꾸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큰 요철 넘을 때 좀 쿵쿵거림이 계속 있는 거는 좀 아쉬울 때가 좀 있네요.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스티어링은 좀 이렇게 중간에 살짝씩 돌려봐도 좀 무거워진 게 느껴지네요.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 놓더라도 DCT가 빨리빨리 다운시프트는 안 하는데 그 대신에 업시프트도 좀 안 하는 편입니다. 현재 주행하고 있는 기어 단수에 좀 오래 머무르려는 그런 반응이 좀 생기네요. 아까 에코에서는 좀 없었던 그런 반응입니다. 높은 RPM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네요. RPM이 좀 3000rpm 가까이, 디젤로서는 높은 회전수인 3000rpm 가까이 돼야지만 기어 단수를 비로소 밑단으로 올립니다. 시프트업을 한다는 말씀이에요. 지금 이제 코너가 많은 길을 좀 탈 거래 가지고 주행 안정화 장치를 좀 끄겠습니다. 네, 일단은 그 아까 계속되는 그런 반응이긴 한데 변속기 반응은 일단은 현재 주행 중이던 기어 단수를 좀 많이 머무르려는 특징이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. 다운시프트에 적극적이지 않다, 여전히. 네, 그런 부분이 좀 여기서 눈에 띄네요. 그리고 엔진이 좀 그 최대한 높은 출력이 낼 수 있는 그 회전 구간이 있잖아요. 그거를 굉장히 좀 잘 사용하는 느낌이 듭니다. 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지금 일시적으로 한 4000rpm까지도 치솟았습니다. 그러니까 엔진 회전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네요. 네, 아까도 느꼈지만은 코너를 들어갈 때 조향의 양은 좀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 많이 좀 스티어링을 감아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근데 이제 코너링 이렇게 완만하게 조금 빨리 코너를 돌아나갈 때는 그다지 그 언더스티어 느낌은 주지 않습니다. 그냥 안정적이기는 한데 그 좀 뉴트럴하게 그렇게 도는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살살 타서 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겠습니다만, 그리고 기어 단수를 많이 낮추지 않고도 좀 엔진의 그 회전 특성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좀 힘이 굉장히 충분하게 느껴지게 그런 주행이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능합니다. 그래서 에코 모드였을 때랑 좀 비교를 하자면, 에코 모드에서는 좀 다운시프트를 그 오른발에 힘을 주면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, 얘는 그게 아니라 그 주행하던 단수는 머무르되 엔진 출력을 좀 더 이렇게 금방 높게 나오게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. 내리막길에서는 얘가 똑똑하게 그 낮은 기어 단수를 유지를 하면서 저 엔진 브레이크를 최대한 활용하게 그렇게 좀 그 변속 패턴이 있네요. 그런 거는 아주 똑똑한 것 같습니다. 엔진이 굉장히 좀 신나네요. 그러니까 디젤 엔진 치고는 굉장히 좀 경쾌하게 그렇게 회전을 일으킵니다. 스포츠 모드에서는. 네, 그 대신에 좀 코너에 들어갈 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어 단수를 머무르지 않고 얘가 엑셀에서 발을 뗐다는 것만 인식을 하고 기어를 높이네요. 시프트업을 하네요. 그거는 조금 미스인 것 같습니다. 미싱류인가요? 근데 이 엔진과 8단 DCT의 조합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. 조합이 굉장히 좋네요. 그래서 그 스포츠 모드는 조금 이제 앞에 뭔가 좀 추월해야 될 차가 있거나 할 때 가속 페달을 열심히 밟는 것도 좋지만 그냥 주행 모드만 스포츠로 바꾸어도 그 상황을 좀 쉽게 좀 모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정도면. 그리고 요 이제 브레이크 페달의 특성은요, 많이 밟아야지부터 제동력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좀 깊이 좀 오른발에 좀 힘주어서 밟으셔야지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제동력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살짝만 밟아가지고는 그 원하는 제동력이 좀 안 나올 겁니다.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일단은 엔진이 굉장히 신나는 그 회전 영역, 그러니까 그 2000rpm 전후인 것 같아요. 거기에 들어갈 때는 차가 좀 굉장히 그 경쾌해집니다. 결코 가벼운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를 굉장히 좀 경쾌하게 그렇게 좀 이끌어가 주네요, 엔진이. 제가 여기 그 공조장치 패널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, 이게 전부 반짝거리는 유광으로 되어져 있고, 그 다음에 각도가 이렇게 좀 이 수직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. 외부에서 빛이 들어갔을 때
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제 반짝거리다 보니까 좀 안에 이 디스플레이 창에 표시가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면이 좀 있네요. 그리고 좀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부분, 요거는 조금 어떻게 다른 개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오른쪽 무릎과 닿는 요 센터 콘솔 부분이 거기가 좀 딱딱한 재질로 돼 있어요. 어차피 운전할 때 이렇게 다리를 기댈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형상도 좀 뭔가를 기댈 수 있게 되어져 있고, 거기는 좀 부드러운 패딩 같은 걸로 좀 이렇게 덧대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. 그 운전석 공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블랙 하이글로스로 거의 좀 많이 도배가 돼 있어요. 블랙 하이글로스로 전체를 다 이렇게 도배를만 하기보다는 조금 좀 꼭 필요한 데에만 좀 해주는 게 어떨까,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 실내 마감입니다. 그리고 클러스터의 왼편에 여기도 뭔가 좀 역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, 그냥 아무것도 없이 공간만 이렇게 있어요. 물론 전체적인 디자인을 좀 이렇게 깨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알겠으나, 뭔가 여기도 좀 기능을 할 수 있게 해놓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 도어 핸들 앞쪽에 여기 마감이 보니까는 조명도 좀 들어오긴 하던데, 그게 조금 차의 고급감을 오히려 좀 해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. 아까 하이글로스도 그렇지만은 이 부분도 조금 다른 마감이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서라운드 뷰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좋은데요. 특히 양쪽 측면의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. 뒷면도 이제 기존보다 좀 좋아지긴 했지만, 앞에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. 앞부분도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네요. 일단은 네 군데 카메라가, 특히 양쪽 측면과 전방 카메라가 좀 많이 화질이 좀 개선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시내에서 좀 이렇게 일상주행을 통해 가지고 타봤을 때 느낌은, 일단은 동력 전달 계통은 굉장히 설정이 잘 되어 있다. 전혀 이 DCT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그냥 막 타더라도 새로운 적응을 필요로 하지 않게 변속기가 굉장히 세팅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을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정숙성이나 아니면 소음 진동 차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잘 되어져 있어요. 조금 과장을 보태면은 디젤 엔진이라는 거를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. 하이브리드면은 더 좋겠죠, 이런 부분이.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인 면들을 제가 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좀 잘 만들어져 있는 반면에, 하체가 조금 더 아래쪽의 반응이 조금 더 좀 부드러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. 노면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으라 치면 그런 부분을 차 안에 앉은 모든 이들이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너무 노면 변화에 대해서 차가 좀 거짓말을 못한다, 아니면 감추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됐네요. 다른 면들에 비해서 좀 승차감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 차의 시내에서의 주행 감각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나머지 부분은 워낙 훌륭합니다. 잘 만들어져 있고요. 그리고 좀 일상용으로 타기에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그런 SUV면은 분명합니다.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? 소렌토 MQ4의 2.2 디젤 사륜 모델의 일상주행 영역에서의 일단 시승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의 다음 편으로는 조금 코너가 계속 연결되는 그 와인딩 로드에서의 시승기를 따로 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